어, 안녕하세요. 이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ECU 수리하는 거를 한 번도 공개를 안 해드렸는데 일부 조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완전 기초부터 부품 설명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이제 저항은 보통 보면은 색저항이 많은데 이 ECU에는 색저항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저항은 이렇게 1ohm의 2W 정도가 이렇게 저저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색저항일 때는 세 번째 색깔이 금색, 은색, 흑색 요거만 저저항만 주로 나가고 적색, 황색, 등색 이런 종류는 전류가 많이 못 흐르기 때문에 잘 파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은 바로 육안으로 바로 보이고, 그래서 저항은 일단 생략하고 콘덴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콘덴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7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470 마이크로페레디가 되고, 자, 책을 잠깐 보시면 요 페이지, 요 교재, 요 교재에서 58페이지를 보면 방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2라고 적혔죠. 2. 요 2는 요 끝에 있는 2는 이렇게 여기 잘 안 써지네. 472라고 적혔으면 요건 470 마이크로파라드라는 뜻이고, 요 2는 잘 안 써지는데 요걸로 1, 2 이렇게 여기 470 마이크로의 1, 2입니다. 그럼 이걸 2를 넣어줍니다. 2는 1, 2. 그러면 여기서 와가지고 1에서 2 그러면 25V까지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1, 2는 내압이 25V 이상을 넣어줘야 한다. 470 마이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일부 다른 메이커는 이렇게 330 마이크로에 C라고 적혔을 때는 1C로 해서 1과 C 16V고 G는 1과 G 40V 1G는 요가 G는 1G는 40V 요 책에 C는 16 G는 40 요거는 제가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후에 보니까 1만 넣어가지고 1줄에서 알파벳과 맞추면 된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탄탈 콘덴서 요거는 요 D가 플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D가 플러스고 요 써있는 용량이 이렇게 106이라고 써있으면 10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6승이면은 요거는 10 마이크로페레디가 되는 겁니다. 225는 22 곱하기 10의 5승 해서 2.2 마이크로페레디가 됩니다.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한 분 같으면은 이렇게 22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제가 하는데 22에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10의 5승은 22에 하나 둘셋넷 다섯 피코파레드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점을 찍어서 2.2 마이크로페레드가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말은 혹시 모르면은 다른 제가 이 앞에 해준 영상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콘덴서는 요렇게 탄탈 콘덴서가 있고, 탄탈 콘덴서는 전에 액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그 큰 용량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고, 극성이 바뀌면은 35무 정도의 저항으로 둔갑하고 35무 한 300오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곱하기 이게 35무 극성이 바뀌면 35무 정도 되고, 극성이 맞아야만 콘덴서가 됩니다. 이건 바뀌면은 다른 걸 회로를 태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건 D가 마이너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다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탄탈 콘덴서고, 요렇게 생긴 콘덴서 요거 여기 보이려면 모르겠는데 요놈
요놈 또 작은 거, 요거 작은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칩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칩 세라믹 콘덴서는 디지털 테스터를 가지고 이 디지털 테스터로 가지고 용량으로 체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 칩 세라믹은 용량을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는 ECU를 보면 여기 이렇게 커도 글씨를 안 적습니다. 이게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이게 인쇄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콘덴서 체크하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디지털 테스터에는 콘덴서 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얘는 고장이 용량 감퇴가 없고 쇼트 합선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탄탈 콘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탄탈 콘덴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몇 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좀 밝은 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터기는 곱하기 1에 놓고 쇼트 상태만 사실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자, 한쪽은 저항값을 가리켰고 한쪽은 딱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량을 봐야 됩니다. 이게 330 이게 330인지 글씨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330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이 책에서 87페이지를 오셔가지고 330은 50마이크로에서 500마이크로는 10에 놓으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건 제 노하우로 쓴 책이라 했죠. 요 표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30에서 500마이크로는 곱하기 10. 그러면 테스터를 곱하기 10에 놓으시고 10에 놓고 0을 안 맞춰도 되는데 대강 0을 맞추시고 0을 맞추고 딱 재보면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딱 대보면 바늘이 딱 이게 한쪽은 이거는 완전 불량입니다. 불량되면 이렇게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붙게 되고 조금 더 끼어들어 흘렀는데 방금 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인 거는 여기서 아까 정상인 게 아까 있었는데 정상인 거는 이렇게 방금 갔다 오는 거 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대편은 이렇게 저항값을 가리킵니다. 이건 20을 가리키는데 보통 한 30오hm 정도. 20 곱하기 10이니까 한 200오hm, 300오hm 가리키네요. 아까 30이 아니고 자꾸 내가 더듬었죠. 역방향이면 200에서 300오hm 정도 가리키고요. 정상으로 맞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바늘 보면 탁 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불량은 이거 다 불량 제가 찾아놓은 건데 불량은 이렇게 쇼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합선 상태를 나타낸다고. 양쪽 다 똑같이 불량, 이렇게 불량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정상이네요. 탁 갔다가 돌아오고, 이거 두 개는 정상, 하나 불량. 자, 탄탈은 요렇게 생긴 게 요래 생겼건 아까 같이 그 주홍색으로 생겼던 똑같습니다. 치우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콘덴서는 붙어 있는 거는 잘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곱하기 1에 놓고 이제 보세요. 합선됐는가만 확인합니다. 이게 극성이 회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딱 쳐서 하나는 많이 가고 한 장은 조금 가는 거는 이 회로의 저항값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는 값으로 봐서 이게 0으로 똑같이 가는 것만 아니면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안 움직이면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안 움직이면 정상, 안 움직이면 정상으로 보고, 얘는 용량 감퇴가 없고 불량이냐 아니 쇼트냐 정상이냐만 되는 거니까 쇼트된 것만 파악합니다. 요래 생긴 놈을 볼 때는 두 개가 안 움직인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덴서는 마치겠습니다. 콘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죠. 저항이 부분에서 이제 요 저항을 조금 마무리를 해둘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저항을 우리가 SMD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판매하는 분들은 이걸 칩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도 SMD 저항이라고 안 하고 칩 저항이라고 하니까 칩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법은 510이라고 써 있으면은 510은 51 곱하기 10의 1승 하면 51옴이고 511이야만이 51 곱하기 10의 1승에서 515옴가 됩니다. 그러니까 510은 51옴이에요. 10의 0승은 1이니까 51 곱하기 10의 0승 1이니까 51옴.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혹시 하나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확대해서 보면은 잘 안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요게 이래 써 있습니다. 18R0 써 있으면 요걸 점으로 보시고 18.05무, 18옴입니다. 요게 요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요게 1000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이 볼펜은 이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1000이면은 요겁니다. 100 곱하기 0 10의 0승입니다. 그럼 요건 1이니까 105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 저항은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색깔을 요런 식으로 까만색이 약간 분홍빛을 내게, 이게 이제 수입품이다 보니까 요건 까만색이 아닌 걸인데 요게 저항입니다. 여기서는 요게 저항이다고요. 다른 데는 까맣게 된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까만 게 맞는데 여기는 주로 까만색으로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이 많습니다. 이게 요 검은 거, 요게 칩저항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값을 아까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저항 조금 칩저항 얘기했고 콘덴서 얘기했죠. 콘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를 봐야 합니다. 다이오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제너 다이오드인데 요런 거, 요게 다이오드입니다. 요게 다이오드고요. 요거는 다이오드가 아니고 약간 저항같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다 다이오드예요. 요런 것들은 이거는 안 빼고 다 재줍니다. 곱하기 1해 놓으시고 테스트 곱하기 1해 놓고 이렇게 한쪽은 움직이고 이게 코팅이 돼서 좀 잘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안 움직이고 반대편은 움직입니다. 한쪽은 이게 지금 왜 잘 안 되냐면 여기에 이게 그 방습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움직이고 이렇게 한쪽이 움직이고 한쪽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저 같이 보이실라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나간 겁니다. 안 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락카가 품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약간 긁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 빼보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에서는 전압을 넣어서 제가 보여줄 건데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요쪽 단자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요 단자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하고 기억을 하실라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제너는 마이너스가 어디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하고 어스하고 요 제너 다이오드 한 단자가 이렇게 제너 다이오드 하나가 0으로 가죠. 0으로. 그 말은 제너는 플러스를 어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방향으로 플러스로 움직였을 때 순방향일 때 요 까만 게 플러스 쪽이 까만속 플러스 쪽이 어수 있는 놈, 그거는 바로 제너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뒤에 제너 다이오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 페이지 그려드린 것 중에서 제너 다이오드 설명이 여기에서 어디서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다른 노트에다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너가 다른 데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게 버려지면 한 번 더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거를 조금 떼고 다른 것부터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길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요 단자 붙어서 플러스 여기 요 두 개가 요 넓은 쪽이 요거 위에 쪽이 요렇게 붙어서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오고 여기는 요놈하고 위에 단자하고 붙어서 마이너스 12V가 들어옵니다. 지금 전압을 넣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플러스가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거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여기 다이오드인데 SG55인데 그게 요 놈이에요. 이게 요 다이오드는 테스터를 재보면 바로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플러스 전압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방향이 움직이고 반대는 안 움직입니다. 요게 그럼 여기하고 요 들어오는 플러스가 여기로 들어와서 플러스 전압일 때만 들어오고 혹시 거꾸로 반대에 있는 펄스나 반대 전압이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게 못 들어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서 이 오버 볼테이지 과전압이 들어올 때 바이패스해서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회로가 들어갔는데 쉽게 표현하면 제너 다이오드와 같은 효과입니다. 요게 이름은 SM8A27인데 여기서 요렇게 요 그림자가 제너 다이오드에 플러스가 요 어스가 되어 있다. 이 몸뚱이 아까 이게 마이너스라 했죠. 이 몸뚱이 마이너스와 이 몸뚱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고 자 여기서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움직이고 플러스 전압 들어올 때는 거꾸로 안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자 회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딱 전압이 플러스가 밑에서 들어와서 다이오드 SG55라는 이건 암페어가 센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소모해야 되니까 여기 센 이제 정육 실리콘 정육이고 그냥 일반 정육입니다. 굵은 건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너 다이오드로 그려놨죠. SM8A27 요 기능 과전압이 오버 볼테이지 전압이 12V 곱하기 루트 2 한 17V 정도 순간 이 ECU에 순간적인 그 유저가 사용자가 시동을 걸어서 피크가 들어오게 되면 그 피크가 17V 이상 되면 이 뒤가 위험하니까 그때 여기 흐르면서 뒤에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잘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나갔나 안 나갔나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거꾸로 여기가 까만기 다이오드는 움직였을 때 까만기 플러스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순방향 반대는 역방향인데 여기 불량이면 두 개가 다 움직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움직이면은 이게 쇼트 이 어스가 이쪽 어스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게 나가게 되면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가면서 이 앞단의 휴즈 박스의 휴즈가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즈가 자꾸 나가면은 요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 ECU에서 꼽을 때 휴즈가 나간다. 이 ECU가 이러면은 요거를 제일 먼저 순력을 줘서 똑같이 움직이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갈 때는 요거는 붙어도 그 마이너스 펄스가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안 나오고 요거 나가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동작은 합니다. 회로는 보호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갈 때는 요것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요 기능이. 자, 그러면 요 기능이 이거하고 모델이 다른 거죠. 이건 BCU라고 그래가지고 이 농기계 같은 데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BCU가. 요 오신 분이 저보다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BCU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의 입력. 여기에서 들어오는 입력은 동그란 거 요거죠. 요런 모양 디자인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들어올 때 요렇게 생겼거나 여기서 요렇게 뒤집으면 여기서는 요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이 이거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다이오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다이오드 그림. 이게 손을 잡고 있어야 돼서 못 해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순력이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이게 한꺼번에 보일실라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여기가 이렇게 도통되는데 마이너스에서 여기가 어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 새 모델에서 들어오는 자리에
이 오버 볼테이지 과전압에 대한 보호의 제너 다이오드 효과를 하는 SM8A 기능이 여기에서는 요게 그 기능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그 기능을 하게 요렇게 달린 회사도 있고 요렇게 만든 것도 있고 요것도 같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봐서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여기에서 자 이거는 지금 요거를 이제 헤로도도 없고 이게 볼 게 없어요. 자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을 하는 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렸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게 실물이고 이게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압이 보십시오. 12V가 딱 들어와서 플러스만 통과, 마이너스는 통과를 안 하면서 그 불필요한 펄스, 마이너스 펄스를 못 들어오게 하는 다이오드를 거치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 시동 걸 때 생기는 그 펄스일 때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너 다이오드 효과 같은 요 과전압 보호 회로가 들어있고 딱 거치면서 딱 들어오는 첫 번째가 요 놈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7핀짜리입니다. 요거 전압을 걸어서 제가 보여줄 건데요. 여기서 요게 그러면 요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가 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좌측이 1번입니다. 1번 우측으로 7핀 1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은 1번 들어오면 2번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얘는 1번 들어와서 7번으로 나가고 4번이 그라운드입니다. 요거는 여기 잠깐만 이쪽을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렇게 요게 7핀 요 2번은 그 노는 핀으로 띄워놨는데 방금 그 실물이 요거예요. 자, 요 4번 요렇게도 사용하는데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건데 잘 못 찾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보여주려고 찾아놨는데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요걸 보려면 몇 페이지를 가시냐 하면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 하면 요로 옵니다. 자, 169페이지로 오십니다. 169페이지로 오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방금 보여준 것이 요게 7핀짜리인데 생활 가전용 그러니까 모니터나 이런 데 쓰는 거는 5핀짜리가 많습니다. 에어컨도 5핀짜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레귤레이터 이렇게 REGULATOR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전압 5V로 규정해라. 그러면 5V 정전압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건 규정인데 즉 정전압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압용 IC를 레귤레이터 IC라고 합니다. 요래 생긴 놈은 1번으로 신호가 인풋가 들어가서 1번이 V인 인풋가 들어가서 2번이 아웃풋입니다. 2번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6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번이 였습니다. 7핀짜리는 4번이 였고 여기는 3번이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피드백입니다. 이 나가는 아웃뒤의 전압이 순간 높아지면은 얼른 높아진 전압을 저항을 타고 이렇게 4번으로 피드백을 시켜서 높아요 하면은 조금 나가게 하고 낮아요 하면은 이게 낮아요 이거 많이 나가게 합니다. 높은 꽃 낮은 거를 여기에 딱 집어넣어서 이 높아지면은 얼른 신호를 보내줘서 조금 나가게 하고 낮아지면 얼른 많이 나가게 하는 요 역할을 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5번은 스위치를 해서 쓰게 되는데 보통 때는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열어놓으면 만일에 요걸 5% 하게 되면 아무리 전압이 들어와도 안 나옵니다. 반드시 요거를 닫았을 때 온 했어야 때 1번이 요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전압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나와야 되는데 1번 들어가서 2번으로 나오는 게 5번 전압을 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어스시켜서 사용합니다. 그걸 한 번만 잠깐만 더 얘기하면 그 내부는 이렇게 복잡하며 1번으로 들어와서 2번으로 나가고 나간 전압이 높고 낮은 5V 나오는 거를 피드백 시켜서
집어넣어서 높으면 들어가서 조금 나가게 하고 낮으면 많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외부에 제너 다이오드를 넣기도 합니다. 5V에 넣는 제너 다이오드는 7V입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하는 거 설명해 주고 5번은 원래 3번이 그라운드고 5번은 스위치를 달아서 나가는 전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번으로 전압이 들어갔는데 7번으로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면 4번이 요수고 이 핀 중에 여기에서 5번, 6번, 7번, 아니 5번, 6번이나 2번, 3번, 2번은 노는 거고 3번 중에 이렇게 온오프를 하는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가 돼야만 됩니다. 그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신호를, 여기 있는 플러스 신호를 가지고 다이오드를 거쳐서, 여기에 다이오드를 거쳐서 여기서 여기로 인풋 전압이 들어옵니다. 가운데가 어수고, 그러면 요것도 레귤레이터입니다. 요 전압이 들어와서 요게 전압 와서 동작을 하면서 신호가 여기로 들어와야, 온오프 신호가 와야 이 1번 신호가 7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걸어줘야만이 요 전압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제로 점프를 시켜야 됩니다. 자, 우선 전압을 걸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자르고 다시 녹화를 새로 시작해서 전압을 공급해서 파형까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